당신을 좋아해 라는 가사는 푸른 산호초의 상징적인 가사가 됐는데요. 영혼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건 인기 스타여서만이 아니었죠. 정말 내세울 것도 눈에 띄는 것도 없던 그녀의 이름은 카마치 노리코. 우리에게는 마츠다 세이코라는 예명이 더 익숙한 인물이죠. 그리고 정확히 말을 하자면 눈에 띄는 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 데뷔 이전의 소속사들 관계자들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마츠다 세이코라는 그녀의 예명은 본래 마츠다 세이코가 아니라 니타 아키코라는 예명이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사실상 이 예명이 거의 확정적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녀는 이 예명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마츠다 세이코로 변경이 됐다고 하죠. 1980년 4월 13일 NHK 레츠고형 썬데이즈, 그리고 다음날이었던 14일 데뷔곡 맨발의 계절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가수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평범해. 이게 당시 그녀를 바라보는 그녀의 이미지였지만 데뷔 이후 그녀의 행보는 그런 사람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빗나가 버리죠. 그들의 예상과 달리 세이코는 80년대 초중반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하는데 데뷔 3개월 만인 1980년 7월 마츠다 세이코의 상징이자 그녀를 단숨에 스타덤에 등극시키는 명곡이 탄생하는데 바로 마츠다 세이코의 두 번째 싱글 푸른 산호초였죠. 이 곡을 빼놓고는 그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 곡은 단번에 오리콘 차트 2위에 오르고 그녀에게 신인상을 안겨주는데 단순히 그녀의 출세작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아이돌 시대의 서막을 여는 곡이죠. 굉장히 밝고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데 푸른 여름바다에 애틋한 첫사랑을 연상시키는 이 곡은 세이코의 맑은 목소리와 특유의 음색이 어우러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특히 이 곡의 가사 중에 당신을 좋아해 라는 가사는 당시 청춘 남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고 푸른 산호초의 상징적인 가사가 됐는데요. 국내에서는 마츠다 세이코와 푸른 산호초가 영화 러브레터로 인해 잘 알려지게 되죠. 극중 남주였던 아키바 역의 토요카와 에츠씨가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푸른 산호초였죠. 여담으로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나카야마 미오는 세이코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이돌이기도 했죠. 뭐 러브레터 이야기라면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으로 인해 데뷔 3개월 만에 아이돌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고 이제 발매된 지도 4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일본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일각에서는 푸른 산호초의 성공을 버블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 곡이 발매됐던 1980년은 버블과 상관없이 그냥 일본이 엄청나게 잘 살던 시절이에요. 사실상 버블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무리한 일정도 소화해야만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혹사 탓인지 성대 결절이 오고 말았죠. 이 당시 얼마나 무리를 했느냐, 1년이 365일이라고 치면 그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라이브를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으니 목이 멀쩡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전성기 시절이던 1980년대 초 영상들을 보면 고음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성대가 망가져서 고음을 힘겨워했던 것이겠죠. 본래 쉽게 올라가던 음역대가 성대 결절로 잘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당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고 회고를 했는데 실제로 1981년 연말 바람이 부는 이 곡을 부를 때 영상을 보면 세이코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80년대에 그 혹사가 엄청 심했던 거죠. 사실 세이코가 영혼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건 그녀가 단순히 인기 스타여서만이 아니었죠.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와 스캔들 등 그 모든 것을 꿋꿋이 이겨냈기에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영혼의 아이돌이라 칭하는 것이죠. 그 유명세만큼이나 그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인기인으로 산다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겠죠. 세이코는 연예인으로 뿐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패션 또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세이코의 헤어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세이코짱 컷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방송에서도 부리코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는데 이 부리코라는 말은 내숭 떠는 여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이쁜 척하고 그런 거죠. 그런 그녀에게도 필생의 라이벌이 존재했는데, 아니 등장했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바로 달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나카모리 아키나였죠. 1982년 16세의 나이에 싱글 슬로우 모션으로 가요계에 등장한 아키나였는데요. 세이코가 밝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다면은 아키나는 그 반대 입장으로 가녀린 목소리와 청순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어필을 했는데, 이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존재는 세이코에게 라이벌인 동시에 엄청난 유업으로 다가오기 충분했죠. 이 두 사람의 상반되는 음악 스타일이 더욱더 그들을 라이벌로 부각시키는데요. 1980년대만 해도 음반 판매량에서만은 아키나가 세이코를 압도했죠. 물론 90년대에 들어서는 세이코가 역전을 하지만요. 그냥 80년대 초중반의 일본은 이 두 여성이 그냥 속된 말로 다 해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들의 왕자도 영원할 수는 없었겠죠. 1980년대 중후반 일본 아이돌계는 새로운 뉴페이스들의 등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전같이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하기는 좀 어려웠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블 경제 이후 아이돌의 시대가 저물고 헤이세이 시대와 함께 밴드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그녀의 시대도 마침내 막을 내리게 돼요. 영혼의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녀인 만큼 90년대 이후 그녀의 삶 또한 결코 평범할 순 없었는데, 2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많은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그리고 외동딸이던 칸다 사야카의 죽음까지도. 이런 수많은 일들을 그녀는 감내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꼭 힘든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1996년 38번째 싱글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Missing You, 이 곡이 100만 장을 넘기면서 정작 전성기 때는 하지 못했던 밀리언셀러를 이때 처음으로 달성하게 되죠. 이는 8년 전인 1988년 여행은 프리지아 이후 8년 만에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이기도 했어요. 2024년 일본 도쿄돔에서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세이코의 대표곡 중 하나를 불렀는데, 그 곡은 바로 푸른 산호초였죠. 이는 세이코가 푸른 산호초로 전설이 된 지 딱 44년 만이었어요. 그녀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결코 영원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와 동시에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녀는 영원한 아이돌로 남아있죠. 2025년 지금 이 시간까지도.